바스코샷은 브룩에게 알코올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이 좋은 걸 못 마시다니 참으로 딱 한 뼈다귀구만. 근데 그거 아냐? 술은 가연성 물질이라고 라고 말한 뒤 브룩에게 라이터를 던져버렸고 순식간에 브룩의 근처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룩은 조로와 키네몬의 기술인 여우불 가르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려 했으나 여우불 가르기를 정확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였기에 결국 불을 끄지는 못하였고 브룩의 앞으로 머리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브룩은 불을 끄기 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머리가 다 타버리기 전에 머리에 불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브룩은 화재 현장에서 전력 질주를 오랫동안 하였기에 체력이 매우 많이 소진되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스코샷이 술술 열매의 능력으로 만든 알코올 물방울을 타고 브룩의 앞에 나타났고 바스코샷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담은 이후 브룩의 머리를 그대로 가격하였고 브룩은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티치를 보며 토프 내가 뭐랬어 제독, 이제 제독이 이기면 다 끝이라고 라고 말한 뒤 술을 크게 한 병 들이마신 뒤 복귀합니다. 바스코샷이 브룩을 쓰러뜨린 이후 검은 수염의 적단의 포인트가 4포인트가 되며 밀지모자 1단과 검은 수염의 적단의 점수는 5대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진영에서 남은 사람은 각 해적단의 선장인 루피와 티치였고 승리를 위해 필요한 포인트도 1점으로 동일했기에 티치와 루피의 대결에 모든 것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밀지모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우리끼리 붙길 그랬어. 괜히 엄한 동료들만 다쳤구만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패배한다면 약속은 지켜라 티치,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그땐 진짜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했고 티치는 걱정 말라고 밀지모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경기장으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루피도 곧바로 경기장으로 점프하였고 마침내 루피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루피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루피는 티치가 만만치 않은 적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일전의 임펠다운에서 자신이 티치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자신은 그때보다 더 강해졌기에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로 변신하였고 티치는 이를 보며 제하하하 이것이 니카인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해방을 상징하는 자유의 신이라고, 니놈과 정말 잘 어울리는군 밀지모자 라고 말한 이후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루피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피도 티치의 공격을 피해내지 않고 티치에게 가까이 간 이후 고무고무 두더지 총을 사용하여 티치를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티치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피를 토하며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리고 루피는 생각보다 싱거운 승리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티치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가 루피의 멱살을 잡은 이후 루피의 얼굴에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실은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켰고 루피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의 얼굴은 단 한 방만에 완전히 함몰되었고 이를 본 밀지모자 일당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내 초회복을 사용하여 티치로부터 입은 상처를 모두 회복하였고 티치는 경이로운 회복력이군 밀지모자, 확실히 그 능력 성가시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랑곳하지 않고 티치에게 달려들었고 고무고무 기간트를 사용하여 거대화를 사용하였고 카이도우를 마무리 지은 강력한 기술인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티치를 노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바주랑건의 충격을 일부 흡수한 이후 바주랑건의 위력을 감소시켰고 이후 곧바로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루피의 바주랑건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루피의 바주랑건의 위력이 워낙 강했기에 티치는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바주랑건의 치명상을 허용하며 쓰러집니다.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티치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밀지모자 일당 전원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은수염의 적단은 왜인지 모르게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바데스는 위하 역시 저 능력을 봉인하지 않으면 안되는구만 제도, 어서 빨리 놈의 능력을 봉인해버리라고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 이 기술은 몸에 큰 무리가 가기에 웬만해선 자중하려고 했는데 역시 강하군 밀지모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시간 끌려고 하는 거면 허튼 수작 부리지마 라고 말한 이후 티치에게 달려왔고, 티치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에도 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어둠 열매의 각성에 성공한다면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공격을 완전히 봉인하는 게 가능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능력 봉인을 사용하여 주변 전체를 검게 물들였고, 루피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봉인됩니다. 그리고 루피의 기업 피프스가 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루피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고무처럼 늘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평소처럼 몸을 늘려보려 했으나 당연히 몸이 늘어나지 않았고, 루피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잠시 몸이 굳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블랙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끌어당긴 이후 곧바로 루피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장렬하였고, 루피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능력이 봉인된 기분은 어떤가 밀지모자 간혹 멍청이들은 말하더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팩이라고. 하지만 그건 쓰레기 같은 능력을 손에 넣은 멍청이들의 아우성에 불과하지.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어둠의 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진의 힘, 나는 무적이다. 어떤가 밀지모자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소리친 이후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 능력을 봉인당한 루피의 몸은 과거처럼 고무로 이루어지지 않은 평범한 신체였기에 루피는 평소보다 몇 배 이상의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정탈을 허용한다면 패배할 것이 뻔했습니다. 루피는 티치에게 능력을 봉인당하며 정탈을 허용한 이후 큰 충격을 받으며 겨우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너를 쓰러뜨릴 방법은 존재하지. 능력 없이도 정점에 선 사람을 난 2명이나 알고 있다고 라고 말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도 정점에 선 자신의 할아버지 거프와 자신의 은인 샹크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티치를 향해 달려갔고, 티치는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루피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루피는 능력이 완전히 봉인되었기에 어둠 열매의 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티치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하며 티치의 오른쪽 다리에 류오를 사용하여 타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티치의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티치는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다크메탈을 사용하여 거대한 어둠 덩어리를 만들어 루피에게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의 손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으며 티치의 다크메탈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이번에는 티치의 오른쪽 다리에 폐왕색을 휘감은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켰고, 티치는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무장색 패기와 폐왕색 패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주저앉은 티치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걸려들었구나 밀짚모자, 영원한 어둠 속에 빠져들어라 라고 말한 이후 어둠의 방을 사용하여 루피를 통째로 흡수하였고, 특수한 공간에 가둬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온몸이 조금씩 소멸하기 시작했고, 티치는 제한 시간은 10분, 그 안에서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너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 어떤가 밀짚모자, 끝없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이어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가 생성한 특수한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강력한 패기는 능력을 무효화한다. 티치, 너만이 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소리친 이후 루피는 폐왕색 패기를 마치 폭탄처럼 방출하는 데 성공하며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것을 넘어 로저와 샹크스처럼 폐왕색 패기를 방출하는 경지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의 폐왕색 패기를 충격 해방을 사용하여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으나 잠시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루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티치의 복부에 류오를 사용하여 티치의 내장을 타격하였고, 마침내 티치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에게 연이은 타격을 입은 티치는 쓰러지긴 하였으나 마치 좀비처럼 계속하여 일어나며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루피 역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루피도 악마의 열매 없이 싸우는 경험은 사실상 전무했기에 시간은 티치의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티치는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루피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고,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루피의 안면을 노렸고, 루피는 페이감을 사용하여 티치의 공격을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티치의 공격이 루피의 방어를 뚫어버렸고, 루피는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밀짚모자 일당은 제 아무리 루피일지라도 이번만큼은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나미, 초파, 우솝은 루피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루피가 고작 저런 데서 쓰러질 리가 없잖냐. 너희들 꼴 사납게 징징대지 마라 라고 말했고, 상디 역시 담배를 피며 우리는 숱하게 봐왔잖아, 저 녀석이 일으키는 기적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이번에는 나의 승리인가, 악마의 열매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놈이 이 정도로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럼 받아가겠다 로드 포네그리프, 해적왕이 되는 건 나다 라고 소리친 뒤 루피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루피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외형이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을 때처럼 변하였고, 루피는 순식간에 초회복을 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피가 일어섬과 동시에 특수한 리듬이 들려왔고, 초파는 이 리듬은 와노쿠니에서도 들었어, 즈니샤가 말했던 리듬이야, 과거 조이보이가 나타날 때 들려왔다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분명 능력은 차단해 두었을 텐데 어째서 능력을 사용하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고맙다, 덕분에 이 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더 이상 능력이 봉쇄당할 일 따윈 없어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루피와 티치의 최종 공방이 성사됩니다.